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이민년의 운세 중에서 일간별 출생월별 운세 평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평가하는 운세 평점은 조후, 억부, 격구, 신살, 물상론 이렇게 5개를 종합해서 평점을 내렸는데요. 다만 일간별, 출생월별 단식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사주 전체를 분석했을 때는 오늘 강의 내용과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칠판에 표기를 해놨는데요.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이민년의 운세. 일단 이민년이라고 하는 것은 구군이 상승을 하고 개인의 운세도 올해 신축년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일단 일간별, 출생월별 운세 평점인데요. 자, 위에 우측으로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의 일간이 있습니다. 일명 10간이라고 하죠. 이 일간별로 운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오늘은 출생월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1번은 봄에 태어나신 인묘진월 출생자, 사오미월 출생자, 진술축미월, 그 다음에 신유술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자축월에 출생하신 분들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그리고 1번 인묘지월생이나 아니면 모기 사주에서 강한 분들, 인묘진월이 아니더라도 모기 사주에 3개 이상이 있다, 이런 분도 1번에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2번 사오미월생이거나 아니면 사오미월생이 아니더라도 사주 원국에 오행에서 화기운이 3개 이상이 있으면 2번에 포함됩니다. 3, 4,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간목일간에 대해서 운세 평점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이민년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간목일간은 같은 인목은 비견이면서 수생목, 편인운이 되지요. 그러면 비견과 편인운이 오게 되면 어떨까요? 간목일간 분들은 대체적으로 경쟁심, 승부욕, 그 다음에 남에게 경쟁해서 이기고자 하는 이런 경쟁심이 이제 출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독립과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비견운이 오게 되면은. 자, 그러면 간목일간 중에서 인묘진월생에게 이민년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목이 중첩되지요. 간목일간인데 인묘진월생인데 다시 인목이 오면 그야말로 비견겁제가 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평점은 대학 학점식으로 A학점에서 F학점까지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목일간이 인묘진월에 태어났거나 목이 강한 분은 D학점을 드리겠습니다. D학점. 자, 그 다음에 간목일간분 중에서 사오미월 출생이거나 사주원국에 화가 강한 분들은 C학점. 그 다음에 간목일간분들 중에서 월지의 진술축미월생, 여기는 조금 복잡하지. 왜냐하면 진술축미월생은 사주원국에 따라 가지고 삼합이라든가 반합이라든가 육합이라든가 그 방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간목일간이 진술축미월에 태어나면 B학점에서 C학점 정도,
B, C 약점 정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간목일간 중에서 신유술월생은 이것은 상당히 운세평점이 좋습니다. A 약점. 마지막으로 간목일간 중에서 해자축월생이거나 사주에 수오행이 3개 정도 있는 분, 수가 강한 분들, 여기는 B 약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간목일간이 이민년이면 종합평점이 중요하죠. 일단 간목일간은 C약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평점은 C약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을목일간으로 가겠습니다. 을목일간이 이민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수생목의 정인운이 되면서 인목이 이 을목과의 관계는 겁재운이죠. 그러면 정인운 자체는 긍정적이나 주의할 점은 을목이 간목을 만드는데 인묘진월생이다. 대체적으로 불리하지. 그렇게 되면 인묘진월생은 F학점, 권총이죠. 예, 일단 낙제점이다. 왜냐하면 자, 을목일간이 이민년에 인묘진월에 태어나면은 손재수, 재물을 손실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보증사기라든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사를 가거나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경매 이렇게 어떤 것을 매매할 때 상당히 손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설수 역시 주의를 해야 되고, 왜? 을목일간이 인묘진월에 인목이 다시 오면 내 주장이 강해집니다. 내 주장이 강해지다 보면 사람들 간의 구하지문이라고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을목일간들은 말을 할 때 내년에는 자기 주장을 조금 줄이고 이제 구설수를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오미월에 태어나면 조금 나은데요. 그래도 을목일간이 사오미월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D약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을목일간이 진술충미월에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C에서 D약점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C약점, D약점. 시들시들하죠. 간목일간은 비실비실하고 을목일간은 시들시들한 학점. 일단 그 재물 손실 당하는 거라든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을목일간이 신유술에 태어났으면 B약점 괜찮습니다. B약점 정도. 마지막으로 을목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났을 경우는 다소 불리합니다. C약점. 그러면 종합평점을 내려보겠습니다. 간목일간이 내년에 C약점이라면 을목일간은 D약점, 겨우 학사경고를 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간목일간, 을목일간은 시들시들한 학점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프로젝트를 세워서 기승전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추진을 해야 이런 손재수라든가 구설수라든가 어떤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병화일간. 자, 병화일간 어떻습니까? 수국화, 편관, 7살 운이 오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목생화, 편인운입니다. 편관과 편인운이 오면 어떻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예, 그런데 일단 관성이 오기 때문에 병화일간은 승진이라든가 합격이라든가 어떤 취업운이라든가 여기는 대단히 유리합니다. 물론 문서, 이사라든가 어떤 부동산 문서를 잡을 수는 있는데 편인운에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병화일간이 인묘진월에 태어났으면 C약점을 드리겠습니다. 병화일간이 봄에 태어났거나 사주에 목이 3개 이상 있다. 예, 이렇게 되면 C약점. 그 다음에 병화일간이 사오미월에 태어났으면 내년 운세는 괜찮습니다.
B학점 정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병화일간이 진술충미월에 태어나면은 괜찮습니다. B학점에서 C학점. 뭐 성적 우수 장학금은 못 타도 국가 장학금은 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화일간이 신유술월에 태어났을 경우는 베리굿 A학점. 이것은 장학생 명단에 올라서 장학금 탈 수 있다. 마지막 병화일간이 내년에 해자축월생이 이민년을 만나면 괜찮습니다. B학점 정도. 자, 그럼 간목, 을목 일간보다 병화일간이 지금 다소 성적 평점이 높은 편이지요. 그래서 종합평점으로 했을 때 B학점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화일간 이민년의 운세는 평균 B학점. 자, 그 다음에 정화일간으로 갑니다. 대단히 좋지요. 왜냐하면 자, 정이마불이지요. 정관과 일간이 정이마불한다. 뭐 합격운도 되고, 발전운도 되고, 상승운도 되고, 뭐 여자는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아주 명예가 상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생화 정인운이죠. 정인운의 정관운. 그러면 길신운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다. 내년에 뭐 병화일간은 뜻밖의 변수가 일어나는데 정화일간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원래 정화일간 자체가 정관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병화일간은 평간의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병화일간은 모험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정화일간은 안전빵을 좋아하지. 그러면 정화일간이 인묘진월에 태어났을 경우에 인묘진월에 태어났거나 목이 많으면 B학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일간이 사오미월에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좋습니다. 사오미월에 태어난 정화일간은 내년에 과감하게 목표한 대로 밀고 나가면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일간이 그 진술충미월, 여기는 A학점과 B학점이 약간씩 이제 갈리거든요. 진술충미는 반국가, 삼합가, 반합가, 이런 육합, 여러 가지 합충형파의 작용으로 A학점에서 B학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화일간이 신유술, 가을에 태어났거나 사주에 금이 많다. A학점입니다. 자, 정화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B학점이다. B학점. 그러면 지금 간목, 을목, 병화일간보다 정화일간이 조금 학점이 높지요. 그러면 정화일간은 종합평점에서 A학점을 드리겠습니다. 완전 장학생이죠. 성적우수 장학생이다. 예. 그래서 정화일간에게 이제 기회가 가장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토일간으로 갑니다. 무토일간은 어떨까요? 토국수, 편재, 목국토, 평관. 자, 편재와 평관운이 오면 병화일간과 비슷한데요. 예측 불가능한 일이 오지. 왜? 흉신운이 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건강이라든가 질병에 문제가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 배우자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자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무토일간이 인묘진월에 태어나면 D학점, 상당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 스트레스. 그 다음에 무토일간이 사오미월에 태어나면 C학점 정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일간이 진술충미월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시들시들한 학점, C학점에서 D학점. 그 다음에 무토일간이 신유술에 태어났을 때는 괜찮습니다. 무토일간이 신유술에 태어났을 때는 B학점. 마지막으로 무토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을 정도로 무토일간도 A학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평점으로 볼 때 무토일간은 지금 내년 평점에서 간목일간과 비슷합니다. 간목일간과 지금 비슷하다. 그렇게 되면 종합
C학점을 드리겠습니다. C학점. 자, 그러면 10간 중에서 지금 5개, 5개에 대해서 일간별, 출생, 월별, 평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육식갑자 일주별로 2022년 이민년의 운세에 대해서 평점을 한번 표기 연구해서 강의를 해드릴 생각인데요. 일주별, 육식갑자 일주별로 운세 평점. 자, 계속해서 기토로 가겠습니다. 자, 굉장히 좋습니다. 기토일간이 임수를 만나면 토곡수 정제운이 되지요. 그 다음에 목극토 정관운이 되지요. 그러니까 정화일간과 기토일간은 예측 가능한 일이 이렇게 되면 정관과 정인운이 오면 명예가 상승할 것이요, 취업이 잘 될 것이요, 학생이면 그 입시에서 합격을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좀 평화로운 이러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기토일간 중에서 인묘진월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지금 C학점 정도, 다소 학점이 조금 떨어지는데요. 기토일간 중에서. 그 다음에 사오미월에 태어난 기토일간은 B학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술충미월에 태어난 기토일간은 좋습니다. 여기는 A학점에서 B학점 사이, 기토일간이 진술충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밀고 나가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월생은 기토일간 중에 신유술월생은 B학점, 해자축월생은 대단히 좋습니다. A학점. 그러면 종합평점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갑을병정 무기토까지 이렇게 이제 일간 중에서 기토일간은 정화일간과 같이 예측 가능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운이 펼쳐지는데 이것을 A학점. 그러니까 정화일간과 기토일간이 비슷하지요. 모험을 좋아하지 않고 정화일간과 이 기토일간은 정관과 정인의 성향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추구합니다. 안전제일주의. 반면에 간목이라든가 병화라든가 무토일간은 무대뽀, 모험을 좋아하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자, 그 다음에 경금일간으로 갑니다. 경금일간은 어떻게? 금생수 식신운에 금금목이면 편제운으로 가죠. 식신 편제가 된다. 괜찮습니다. 자, 경금일간은 올해 신축년에는 묘지운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한 단계 벗어나서 이제 절지, 태지, 그 다음에 절태양, 생역, 대령 이제 나가는데요. 일단 최악은 올해 벗어났고요. 내년부터 경금일간은 이제 상승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식신 편제가 되니까 식신운이 되고 편제가 되니까 재물운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활동력도 금생수 수생목이 되니까 아주 순환생생하면서 왕성한 그 움츠렸다가 활짝 뛰는 이런 그 점핑하는 업그레이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다만 경금일간 중에서 인묘진월에 태어났으면 D학점입니다. 인묘진월에 태어났으면 D학점 정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일간의 사오미월생은 C학점, 그 다음에 진술충미월에 태어났으면 B학점에서 C학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금일간 중에서 진술충미월생, 그 다음에 신유술월생, 여기는 B학점, 그 다음에 해자축월생은 A학점을 드릴 수가 있다. 그러면 종합평점으로 경금일간은 병화일간과 비슷합니다. 병화일간과 경금일간은 종합적으로 내년 운세는 평균 B학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승운이지요. 그러면 경금일간은 2025년 정도 되면 완전히 장생지를 만날 때 A학점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경금과 신금일간은 내년 운세가 비슷한데요. 왜? 신금일간은 금생수, 상관운의 금금목, 정제운이 되지. 경금일간은 식신편제. 그 다음에 신금일간은 상관정제가 되지요. 대체적으로 일단 신금일간은 상관운이기 때문에 변화, 변동,
일단은 진취적이고 상승 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인묘진월에 태어났으면 경금일간과 마찬가지로 D약점, 사오미월에 태어났으면 C약점, 경금과 비슷합니다. 마찬가지 여기까지도 진술충미월에 태어났으면 비실비실한 학점. 그 다음에 경금신금은 같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신유술월에 태어났으면 B학점, 그 다음에 해자축월에 태어났으면 A학점. 그래서 종합평점까지도 경금과 신금은 B. 경금은 식신 편제운이기 때문에 B 플러스. 그 다음에 신금은 상관 정제운이기 때문에 B 제로 정도. 같은 B 학점이라도 B 플러스, B 제로, B 마이너스. 약간 네임밸류 차이가 나죠. 자, 이제 임계수일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임수일간이 임수를 만나면 비견운이 되지요. 그 다음에 임수일간이 인목을 만나면 수생목, 식신운이 됩니다. 비견과 식신운 괜찮습니다.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먹을 복도 있고 의식주가 풍부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나아진다. 그 다음에 임수일간 중에서 인묘진월에 태어났으면 B학점 정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일간 중에 사오미월생은 조가 잘 맞기 때문에 A학점. 그 다음에 진술충미월생, 임수일간이 진술충미월생은 A, B학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수일간이 신유술월생이면 A학점, 장학생. 그 다음에 해자축월생이면 B학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합평점으로 대단히 학점이 좋지요. C학점이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종합평점은 A학점. 그러니까 정화일간, 기토일간, 임수일간이 대체적으로 정화일간 A 플러스, 기토일간 A 제로, 그 다음에 임수일간 A 마이너스 정도. 자, 마지막 개수일간으로 가겠습니다. 개수일간이 민년에 임수를 만나면 겁재운이 되지요. 그 다음에 수생목이 되면 상관운이 됩니다. 그러면 개수일간은 어떻습니까? 겁재운의 상관운이다. 흉신운이죠. 그러면 예측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간제구설수라든가, 그 다음에 겁재운이기 때문에 재물을 겁탈당하는 손재수라든가, 이렇게 사건, 사고, 간제구설수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임수일간에 비해서 개수일간은 이민년에 여러모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도 개수일간이 인묘진월에 태어났으면 D학점, 그 다음에 사오미월에 태어났으면 C학점, 그 다음에 진술충미월에 태어났으면 시들시들한 C학점에서 D학점, 그 다음에 신유술월에 태어났으면 C학점, 그 다음에 해자축월에 그 개수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났다. D학점 정도로 일단 학점이 시들시들하지요. A, B가 없는 학점이다. 왜냐? 흉신운, 상관운과 겁재운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뜻밖의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수일간은 종합평점에서 을목일간과 같이 여기도 겁재운이고 여기도 겁재운이죠. 평점 D학점을 드리겠습니다. D학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간별로 이렇게 운세를 강의하는 분은 있는데 이 10간을 계절별로 출생월별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리고 인묘진월 일생이거나 아니면 1번 같은 경우는 인묘진월이 아니더라도 목이 강하다. 2번 같은 경우는 사오미월생이거나 사오미월이 아니더라도 사주에 화가 3개 정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3, 4, 5번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나름대로 10간을 출생월별로 운세평점을 표기하는 것은 아마 국내에서 제가 지금 최초로 강의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60갑자 일주별로 갑자 일주부터 쭉 있지요. 개해 일주까지 60갑자 일주별로 2022년 이민년의 운세는
어떤 운세 평점이 나타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아까 모두에도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그 표기하는 평점은 제 나름대로 조론과 억부론과 격국론과 그 다음에 신살론의 12신살이라든가 12운성이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에 물상론을 종합해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일간과 출생월만 보고 단식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사주 전체를 분석하면 오늘 이 평점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2022년 이민년의 운세를 의뢰하는 개인이라든가 가족의 사주진로를 상담을 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제가 강의와 상담으로 무척 바쁜 관계로 뭐 2022년 운세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사주 원국과 대운과 세운과 이제 본인이나 가족 사주에서 궁금한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속 시원히 상담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제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제목 우측에 V자 표시가 있는데요. 제 유튜브 동영상 모든 동영상 아래 제목 우측에 V자 표시를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 방법과 상담 비용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위에 제 연락처로 일단 문자 신청을 하시면 제가 강의와 상담으로 바쁜 관계로 시간이 날 때 상담 스케줄을 잡아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사론장의 2022년 이민년 운세 일간별 출생월별 운세 평점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